원산 입성장님 50도만 제가 안내 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차가 밀린다고 아까 전화합니다. 목사님. 지금 뭐 올라오세요. 네. 자, 이거 이거 가방을 이렇게 정수영을 들고 있어요. 밀린다고 전화가 왔네요. 가지고요. 네. 최근 바로 그 아니 프로그램 식권이고 그기가 좀 늦게 온다고 아니 여기 좀 밀린다고 차가 밀린다고 장동문이요. 여보세요. 나 이거 예, 저고요. 예, 저 윤석정 대학문학사. 아가 봉사에 마음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왕님께서 감사합니다. 청춘어랑 승어랑 이것이 진리인데 청춘어랑 열어랑 청색이 남색보다 온다 터져갖고 전 이렇게 선생님 꼬리를 붙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관람을 하다가 잘 모입시다 그러면 선 사람은 선 채로 앉은 사람은 앉은 채로 덕담 나누고 축하맨만 하면서 아주 뜻깊은 오프닝 세레모니 하는 걸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조금은 순서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소중한 축의금도 선생님께서 사양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사제를 털어서 장학금도 주시고 그래서 축의금도 사양하오니 그 점을 더 어렵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다 빨간 표를 붙이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미 이거 붙이면 바깥으로 집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뭘 굳이 붙이느냐? 그래서 프랑카드도 안 붙이고 초청장도 발송하지 않고 육성으로 초대한 것보다 더 진솔한 게 어디 있느냐? 이 점을 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순서 중에서 파격과 격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종희 선생님과 그리고 그 부인이신 양병희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주세요. 뜨거운 박수.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새해를 비슷하십니다. 이런 특별한 자리에 하나님을 축복을 드리겠지요. 그래서 안대 후에 김상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시간을 갖습니다. 서자 종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가세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시를 한 편 낭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된 시입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에서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고 낭송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시이고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시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낭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이종희 집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직에서 후임들을 양성하고 또 제자들을 가리키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시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를 마음껏 지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게 시집을 발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영원히 기억에 남는 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귀한 찬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시성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또 후손의 복도 더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참석하며 축하하러 오신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시를 지을 때마다 문학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또 시적으로 시작을 하셔서 축도가 참 못합니다. 그런데 축도 그때 박수를 안 쳤지만 시 낭송을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러 대역 시집이냐? 왜 한글은 이렇게 보고 러시아 글은 뒤집어서 보게 만들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책을 만들어갖고 들어서 보고 힘들게 만드냐? 등등 이 시집에 대한 질문과 회의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인의 말씀 제일 뒤에 답사사무도 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것들을 주인공께서 일목요연에 설명하시겠다. 그래서 시인의 말씀을 앞에 냈습니다. 근데 말씀이란 말은 높임말이나 낮춤말이나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종희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를 맞으러 후식경을 간다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러 후식기로 간다의 출발은 지난 2008년 어느 후배의 권유에 따라 러시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를 따라 나선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제2도시이자 문화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에 있는 뿌시킨이라는 소도시의 606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한러 대역 시집의 제1차 번역을 맡은 고려대학교 노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문과를 나와서 러시아에 있는 게르센 사범대학교에서 어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러시아 강난에서 한국어와 러시아를 10여 년간 강의하던 김한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여행 안내 책자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김한 교수가 옮긴 것이었습니다. 한러 대역 시집의 제2차 번역자로 대무린이라는 대학 교수를 맞았는데 그분과의 인연이 11개월 만에 끝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 그리인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 세멘츠크를 만나 김한 교수가 다듬어 놓은 1차 번역에 러시아의 시의 옷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러 대역 시집 새해를 맞으러 뿌치키로 간다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5년여의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작품에 수가 많고 또 그것이 길어진 것은 러시아 독자들을 의식하고 주 달기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크라스노 야르스크 시의 문예지, 낮과 밤이라는 뜻의 젠이노치에는 삶의 조각들을 포함한 7편의 작품이 3페이지에 걸쳐 이어 실리고 극동 러시아의 진주라 일컬어지는 블라디보스톡 시의 문예지,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루베주에는 가방을 기다리며 와 더불어 21편의 작품이 그 편과 함께 15페이지에 걸쳐서 집중 소개된 것은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주신 내린 여러분께 신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문협 회장한테 그랬더니 A4 용지 한 장짜리를 완전 외워가지고 그냥 하나도 안 보고 그 자리에 숫자를 하시는 거예요. 글자는 안 틀리게. 오늘도 가만히 뵈니까 하실 말씀 다 저하고 외워갖고 하시더만요. 아이고 저 정정하신 정신력으로 아마 백수를 하시려 넘을 것 같습니다. 백수 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분단의 아픔 속에서 미국 영어 중심으로 살고 있으나 엄연하게 한반도 북쪽은 외국하면 러시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이종이 시문학이 러시아에서 빛을 보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선구적인 제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러시아가 가깝지만 감정상, 현실상, 정치적으로는 미국보다 몇 배 먼저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깝게 하는데 일조로 하시는 시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번 시집에 담긴 이중희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그 작품 세계 진실을 엿볼 수 있도록 미상 송하성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조심스러워요. 딱 하면은 시인과 평자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그때까지 쓴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썼고 또 최고의 작품이라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평자가 객관의 눈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자의 입장에서는 그 대목에서 아주 고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시집에도 시평을 써봤고 또 육성으로도 뭐 시집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뭐 여러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그 어떤 시집평을 하고 그 작자와 제가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까지 있습니다. 나는 주례사 비평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없는 것까지 다 그렇게 챙겨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칫하면은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품 세계라기보다는 작품 개별적인 그 작품 평가는 하지 않고 이 시집의 전체적인 인상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반평생을 교육자로 사셨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집의 작품 속에는 교육자적 휴머니즘적 서정시와 기독교적 기도시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중에서 돋보이는 작품도 바로 그런 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끊임없이 선을 지향하고 교육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선을 지향하고 특히 공자가 말한 사무사처럼 시의 언어 속에서도 사악한 생각이 없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즉 문학이 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종교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종희 시인의 시적 방향은 잘 잡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사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에선 인간은 신에 의지하려 들고 경건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인간은 그만큼 허약하고 허기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목마른 영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시도 바로 그런 인간의 허약함과 허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치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종희 시인의 휴머니즘적 서정시와 기독교적 기도의시가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시집이 김소월, 김남조, 고은 등 몇몇 시인의 시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대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이 또한 경하할 일입니다. 전자책이 나오고 시집이 잘 팔리지 않는 시대에 이렇게 두툼한 책을 자비로 출간했다는 점에서도 그 노고를 치아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첫 시집의 수학을 이렇게 든든하게 보는 시집에 담겨 있다는 점도 이 시집을 정독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집을 정독하다 보면 시의 유기체적 구조 면에서 다소 흠결이 보인다거나 시가 많다는 점, 너무 지나치게 교육자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상상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 편지 쓰듯 쓴 시가 오히려 시의 응축성을 저해하고 있는 듯한 요소들이 보입니다. 이 시인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선착해야 될 세계라고 생각도 됩니다. 기독교적 시가 생각납니다만 불교와 수가 적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는 토착화된 동양 정서이고 또 그런 토착 정서에서 불교 시가 탄생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기독교적 기도의시로 꽃을 피웠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독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의 세계, 예술의 세계는 어찌 보면 일탈을 꿈꾸는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 주문해 본다면 타천왕의 상상력, 타벽의 상상력을 시 속에서 좀 더 구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는 어쩌면 실생활에 떠들어 사는 독자들에게 좀 더 일탈의 세계를 보여주는, 즉 예를 들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처럼 쉽게 말해서 시작품 속에서 너무 휴머니즘적이고 기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공자 말씀만 하면 독자들은 문학의 한 축인 쾌락성을 찾지 못하고 지루하고 답답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을 지향하고 사무사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지만 문학은 교훈성도 있어야 하지만 쾌락성도 있어야 한다는 점도 생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학에서는 현대실험 강의를 꼭 30년 했습니다만 시의 왕도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이 시인의 작품이 다소 서사적이라거나 설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의견의 진술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진술을 기피하고 시적 진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비유와 상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시적 상상력을 확대시켜 듣는 것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수사가 세한도를 그렸을 때 깡마른 나무와 깡마른 집 하나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들은 감상자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비유와 상징이 그 세한도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 더 지적한다면 이종희 시인의 이번 시집에는 주가 너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이종희 교장 선생님께서 본인으로 설명하고 아까 이종희 선생님도 그 점에 대해서 뒷짐해 주셨습니다만 이 시인의 꼼꼼한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연구 논문이 아닌 시에서는 이것은 사족입니다. 시는 시 작품 홀로 알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참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망언이 있었다면 감사합니다.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논어 양화편에 보면은 공자가 아들 배거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얘야, 너 벽을 면한다. 면장.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중희 선생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세계 그리고 또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시 오늘 불어넣는 좋은 계기를 함께 이렇게 축하하는 이런 자리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 축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축하 덕담을 해주시겠지만은 일단 식사 시간에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전북 문학관 이은용 시인께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희 시인은 이번 시집 매우 특별하고 개성적이고 또 다른 점이 많습니다. 새해를 맞으러 꾸시기로 가는 것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5일이니까 25일만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꾸시기로 가든지 아니면 뭐 미국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새해가 시작되겠죠. 새해를 시작하기 직전이면서 송년의 어떤 뜻깊은 자리 같아가지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희 시인의 이번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마 이 시집의 개성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우선 책부터 보면은 책이 한국어와 러시아 배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시집이죠. 더욱이 우리 지역 지방에서는 더 힘든 일이었는데 오늘 이 한너 배역 시집은 한국의 문화 예술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문화 예술이 접목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한국의 어떤 또 위상을 러시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아마 이런 점에서 새해를 맞으러 포식교를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저 글자는 구경하는 것이지 읽는 건 아니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 글을 읽으려고 또 거꾸로 돼 있어. 아이고 내가 잘못 봤나 아니면 이 책이 잘돼. 그거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서 내 책은 파본이 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아마 이것은 내가 더 큰 기념이다. 아무도 말을 안 해야지. 속으로 거기서 아까 보니까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나 혼자 공연에 지금 가슴 쏠려갔어요. 이 파본이야말로 이건 큰 기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이종희 시인께서는 교육자 출신이면서 또 교회에 아주 충실하고 그런 곳에 계시면서도 또 이 남을 위한 나눔의 어떤 그 세계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실천으로 네 분께서 하신다는 것, 이건 정말로 또한 이 기독교가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죠. 그래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두 분의 그 용기라든지 그 용기가 힘으로 솟아서 이와 같은 시집 또 한국과 러시아의 가교가 되는 이런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이 있는 적도 있지만 또 그 러시아인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장학사업을 불려서 초대해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큰 홍보 역할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홀로 계시는 어머니 자녀라든지 아직 미개척되어 있다든가 미자립교회죠. 그런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수십 명의 장학금을 해마와 주고 계신다는 거. 한 가지 공통점을 느끼는 건 호를 다 지었는데 이종희 시인의 호가 무엇입니까? 아세요? 말씀해 보시죠. 예? 부연이시죠? 예. 그런데 이종희 시인의 호는 뭐예요? 유연이죠. 연자 돌림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인연으로 해서 좋은 스승의 좋은 제자가 함께 이렇게 짝을 이뤄서 우리 전북 문단을 이끌고 있었다는 데 대한 뿌듯한 감정 또는 뿌듯한 감개도 가만히 있어요. 이거 전화가 와서 끊겠습니다. 이종희 선생님의 그 장학사업은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나아가보면은 지금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진학이라는 그 파리 성악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이 사람의 후원자예요. 지금 현재 이분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종희 선생님의 그 가족이 지금 우리 한국을 어떤 그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그 활동 범위가 한국과 러시아뿐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알고 있다. 물어보낸다. 두 개의 시집을 낸 이후 오늘 이와 같은 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인 이런 분을 우리가 존경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전북 문인들, 예술인들 어떤 단체 간의 어떤
서로 그 갈등 관계 없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화합을 이루고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 맞지 않습니다. 제 말씀이 부족합니다만 이것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못에 많이 피는 부들이라는 부와 연꽃이라는 연이 합해진 거예요. 그 부연. 어떤 세상 오염에도 물들지 않고 젖지 않는 연꽃 같은 존재가 부연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기름 유자, 그럴 연자를 쓰는 유연이에요. 제가 오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동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훌륭한데 저만 못 나가고 제 못나면 다른 분들은 폐가 될까봐 나는 그 훌륭한 이동이가 아니라 유연 이동이다. 꼭 유연을 밝히거든요. 동명 이인이 많은 고민 중 하나는. 다음에는 정군수 전북문인협회 회장께서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북문인협회 정군수입니다. 오늘 이종희 시인님의 한로 대역 시집 새해를 맞으러 후일길로 간다 상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훌륭한 시집을 내시고도 봄소 출판 기념회를 열으셔서 우리 전국 문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희 시인님은 앞에서 축사를 이문영 관장님 말씀 바와 같이 많은 사회적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이종희 시인님이 이동희 시인님과 사제지간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쾌척하시는 데 대해서 그 제자를 꼭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문단을 위해서 저는 쾌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많다는 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봤더니 거의 800여 페이지가 돼요. 또한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러 대역 시집이라는 데 또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집을 읽어가면서 이종희 시인님의 문학에 대한 순수성, 창작에 대한 열정, 그 방대한 책 속에서 저는 한 편도 빠지지 않고 그러한 열정을 보고 또한 놀랐습니다. 한 해가 가는 끝자락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종희 시인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한러 대역 시집을 발간으로 해서 우리 한국과 러시아의 그 교류가 문학으로서 더욱 활발히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화진 시장이 지금 시정 그 지르 응답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꼭 오시려고 했는데 직접 참여 못 오시고 그 완산구청 이기선 구청장님께 오셔가지고 송화진 시장님의 덕담과 축하 말씀 전해주시라는 그런 대신 왔습니다. 뜨거운 환영 받습니다. 우리 이종희 선생님의 대역 시집 새해를 맞으려 부스킨으로 간다 출판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아까 그 출판에 따른 소회를 쭉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 와보니까 문학을 하시는 원로분들께서 전부 다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장님들, 평소에 제가 봤던 분들, 뭐 가르치시는 분들, 또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한자리에 계셔서 제가 아까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연단에 쓸 때 그
목사님들이 저는 목회 단상에서 간증을 할 때 좀 떨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엄청 떨립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대로 우리 행정이 추구한 바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저희 송아지 시장님께서는 시인이십니다. 느티나무는 세다, 무하게 머물다, 이 뭐 시집 2권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오셔서 함께 하시려고 그랬습니다만 감히 정말 존경하고 느끼는 바가 더 각별합니다만 오늘 또 이종희 시인님의 오늘 단정한 내분의 모습을 보면서 시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딱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무엇인가 포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 놀랄 것은 아마 우리 행정에 정말 눈빛 하나 흘리지 않고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저분들의 제자가 되어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갖는데, 우리 이종희 시인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꿈의 뜻도 잘 양성해 주시고 전국에 새로운 시문화가 펼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전주에 시 낭송인들이 아마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은 있습니다. 시가 내리는 밤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동아리 형태의 시낭송 협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선 부총장님도 시인 소지를 아주 보고 오시네. 당장 가해보시죠. 고맙습니다. 이제 한수수 남은 삶이에요. 나머지는 선언만 하고 끝나요. 이 한수수가 중요하거든요. 이 시이 특이하니까 혹시 이걸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누구든지 좀 손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시집을 어떻게 배포를 해서 소화를 시킵니까? 네. 아주 잠깐만요. 궁금한 잘 질문해서. 인천에 가면요, 한국 이민사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민을 인천을 통해서, 비행기로 간 것이 아니라 배로 인천을 통해서 미국으로 맨 처음 갔지만요. 그런데 내년에, 그러니까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년에 큰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인천의 이민사 박물관 관장이 많이 러시아로 이렇게 오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좀 해주시오. 그 관장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300권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다행히 내가 우편료 송료를 부담하지 않고 거기 이민사 박물관에서 거기서 부담해서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22일 날 요즘에 그 연해주 근처 러시아에는요, 병이 있으면 한국에 가라. 그러니까 의료 관광사, 의료 관광. 10월 20일에 그 대전에 있는 그 온천 여관에서 만났는데, 호텔에서 만났는데 의료 관광 단원의 일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이 책이 아시다시피 1kg 160g인가 170g 나와요. 그게 몇 권만 들으면 무거워요. 그게 10여 명이 거기 왔는데, 그래서 거기 70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차 번역을 하는 김한 교수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11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김한 교수한테 또 이제 좀 주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한테 좀 이제 전해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번역한 사람이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셰멘치크 16자예요. 우리 한국어 16자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 거니? 우리 전라북도로 말할 것 같으면 KBS 방송 총국장급이거든요. 그 방법을 모색해 본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면 전해줄 수 있을까? 네. 답변이 됐습니다. 예, 많이 화제가 네. 이종의 한글 대역식이 출판 모임 2차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과 만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 대역 시집이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를 잇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면서 뜨거운 박수로 이 출판진들을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념 촬영에 좀 나오십시오. 이것이 시작할 때 옆에 서서 이렇게 사진 이게 없네요. 시집 그 편찬이요? 빨리. 할아버지 시집이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 시집 출판된 걸 축하해요. 어? 새해를 맞으러 부신길에 간다 시집 5년 동안에 출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종희 씨에게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아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아빠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고 축하드려요. 이종희 집사님 시집 새해를 맞으며 부시킨으로 간다. 발간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주셨어. 근데 이 순서지에 있는 이 살만한 세상 이 시만 읽어봐도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셨는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부터 훈훈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작품 활동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 시인하고 동창이며 중마고입니다. 오늘 이 발간을 맞이해서 정말 어려운 시집을 발간하시면서 고맙고 대단해서 축하하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대문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한다고. 저 사진 좀 나오잖아. 우연 이종희 시인님 축하합니다. 너무 좋은 시 고맙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훌륭한 남편을 하니까 좋겠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여기서 못한 거야. 좋아하면 사랑하면 시를 사랑합니다.
팬으로서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는 거지. 팬으로서. 그전부터 조금 목소리 감정 있었어. 아, 원래부터? 원래 짝사랑. 몇년 다 했대요. 30년 전부터 다 했대요. 다 드셨어요? 혹시? 아니, 이놈만 먹어. 아, 그거만 드세요. 심어? 너무 많이 먹으면 짱구 돼. 어? 배만 나오면 안 돼. 가슴도 나와야 돼. 안 그래요? 예, 인터뷰 한번 하고요. 저요? 네. 이종희 교장님 시집 축하합니다. 제가 서투른 이야기 한다고 혹시 마음에 거치적거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우게 지내니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 시인께서 낸 그 한국어, 러시아어 대역 시집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시집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 교장 선생님 대역 시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건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누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자기 시를 번역하는 그런 시집을 냈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종희 시인은 새해를 맞아서 푸시킨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새해를 맞아서 정동진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축하합니다. 그래, 가라고 말 그대로 줄게요. 가라고 했다고. 뭐라고 가라고 나 인터뷰 안 한다고 가라고 뭐라고 인터뷰 안 한다고요? 다시 그 녹음돼요. 축하합니다. 이종희 선생님의 시집 새해를 맞으러 푸시킨으로 간다. 출판 기념회를 전 무사히 마쳤습니다. 축하하러 오신 그 하객들께서도 아주 흐뭇해하시고 또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종희 선생님 내분께서도 아주 흐뭇하셔서 오늘의 출판 기념회를 진행한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마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식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집이 어찌 보자면 잠시 중단된 한반도와 러시아의 관계를 새롭게 다리를 놓는 그런 좋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시집을 이제 정리해서 내셨으니까요. 다음 시 세계는 좀 더 획기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시의 세계를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과거에 많은 시인들이 시집을 낸 다음에는 그 시세가 정적으로나 또 대상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도 5년이나 걸쳐서 낸 이 시집을 하나의 획기적인 선으로 잡고 다음 시세계는 보다 우리 인간의 정서에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시세가 펼쳐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